GDP 측정에 있어서 프로덕트 어프로치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로덕트 어프로치는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봤던 이야기고요. 이제 부가가치, value added approach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의 총계, 합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가가치 합계.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의 합계를 통해서 생산 측면의 GDP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의 GDP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부가가치를 더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이제 영역을 하나씩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보시면 코코넛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제 두 번째 영역은 레스토랑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코코넛을 생산하는 기업에서의 부가가치가 20만 달러인데요. 20 밀리언 달러스인데 20만이 아니죠. 2천만, 20 밀리언 달러스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최종 생산된 쉽게 생각하면 기업의 총 수입에서 중간재 투입 가치를 빼면 돼요. 중간재 투입 가치를 빼면 됩니다. 여기 넘어서 못 쓰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안 써줘요. 여기는 중간재 투입의 가치를 차감하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가가치가 되는데요. 코코넛 생산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코코넛 생산 기업은 실제로 노동 서비스만 이용을 해서 코코넛을 생산을 합니다. 코코넛 생산에는 중간재가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코코넛 생산에 있어서의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총 수입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10 밀리언 코코넛을 생산을 하고 개당 가격이 2달러, 2달러였으니까요. 그 둘을 곱해서 이제 20 밀리언 달러스가 바로 코코넛 생산에 있어서의 부가가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스토랑에서의 부가가치는 이제 우리가 중간재 투입의 가치를 빼줘야 돼요. 이제 총 수입은 모두 30 밀리언 달러스만큼의 수입을 얻고요. 이제 가게가 죄송합니다. 소비자들이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음식을 구입을 하니까 그 총액이 이제 30 밀리언 달러스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코코넛 중간재가 바로 코코넛이었고, 코코넛 중간재 가치가 바로 6 밀리언만큼 개당 2달러에 구입을 해서 중간재로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 12 밀리언 달러스만큼을 차감을 하면 레스토랑에서의 부가가치는 이제 80 밀리언 달러스가 되고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얻은 값입니다. 이 값과 20 밀리언.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트리키한 것은 그러니까 퍼블릭 섹터에서 정부 부문에서 과연 부가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문에서의 부가가치는 좀 트리키한데 가장 단순하게 이제 비용으로 추계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되었는가, 국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용과 그로 인해서 창출된 어떤 부가가치는 사실 다르죠. 네, 다릅니다. 우리가 국방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에 투입된 비용과 실제로 표출된 생산된 서비스의 가치는 사실 비용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에서 혹은 정부 부문에서의 부가가치가 과소평가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측면에서는 과대평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소평가되는 경우와 과대평가되는 경우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리를 건설을 합니다. 다리를 건설을 하는데 사람이 다니지 않는 어떤 지역에 두 지역을 연결하는 곳에 이렇게 다리를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뭐 주민이 한 두세 명밖에 살지 않고 여기도 두세 명밖에 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지역 간에 별로 교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설을 했어요. 이 다리 건설에 뭐 1조 원이 들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정부 부문에서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이 1조 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투입된 비용으로 우리가 카운트한다고 했으니까요. 거버먼트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 다리 건설의 부가가치가 1조 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이 경우에 이제 과소평가되는 경우고요. 근데 정반대로 사람들의 이동이 매우 빈번한 이 두 지역에 사실 이제 기존에 이렇게 뭐 다리가 있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죠. 자, 이 두 지역에 뭐 매번 이렇게 트래픽이 있고 굉장히 이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 다리를 추가로 하나 건설을 했습니다. 똑같은 금액 1조 원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1조 원의 부가가치는 과연 이쪽 지역의 1조 원의 부가가치와 같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슈이긴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이 없어서 우리가 투입된 비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계산을 하지만 공공부문이라든가 정부에 있어서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부가가치 측면에서 우리가 추계를 할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과소평가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과대평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개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다 계산을 했고요. 합하면 되겠죠. 20 million, 80 million, 그 다음에 5.5 million을 다 합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산 측면에서의 GDP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5 밀리언 달러를 얻었고요. 자, 두 번째로 지출 측면에서 GDP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순수출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죠. 이제 두 번째 접근법은 이제 국가 경제 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 지출로서 GDP를 우리가 추계할 수도 있습니다. 토탈 스펜딩 혹은 뭐 토탈 익스펜디처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자, 이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지출이 이루어질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가가치로 GDP를 계산할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총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재에 대한 지출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스토랑이 코코넛 생산 기업으로부터 코코넛을 구입을 해서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잖아요. 그 지출은 그러니까 레스토랑의 코코넛에 대한 지출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재에 대한 지출은 제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더블 카운팅, 중복 계상이라고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지난 학기 학생들이 펜마우스 같은 거 사라 그래갖고 샀는데 더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복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지난 학기 그 기말에 그 강의 평가 보면서 제가 이거 준비했고요. 이거 준비했고, 다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하고 났더니 이제 학교에서 구입을 해놨다고 뭐 빌려가실 분들은 빌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 거 쓰는 게 좋죠. 더블 카운팅,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중간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의 음식이라고 하는 30밀리언이죠. 여기 보시면 레스토랑에서 생산한 음식, 레스토랑의 수입이잖아요. 여기에는 사실상 그 중간재가 다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탈 익스펜디처 총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제 목적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요. 자, 목적에 따라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소비냐, 투자냐, 뭐 정부 지출이냐, 혹은 뭐 순수출이냐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C가 바로 consumption expenditure 혹은 뭐 expenditures on consumption에서 온 C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목적으로 지출을 했다면 그거 다 C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투자를 목적으로 지출을 했다면 그건 investment expenditures라고 해서 I에다 들어갑니다. I.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지출을 한 것이라면 government의 G라고 해서 G에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수입에서 죄송합니다. 총 수출에서 총 수입을 차감한 것을 우리가 net export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그젬플에서는 아일랜드 이코노미는 처음에 closed economy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외 부문과 다른 뭐 나라, 다른 국가, 다른 지역과의 어떤 교류가 없다라고 제가 전제를 했었습니다. 여기 잠깐 생각해 보시면 net export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재화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다 수출이 되잖아요. 제품이 나가고, 굿즈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카운터파트로 이제 달러가 들어옵니다. 재화가 나가고 달러가 들어오겠죠. 우리가 수입을 한다면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반대 현상이 재화가 들어오고 다른 나라로부터 굿즈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겠죠. 이게 바로 수입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뭐 해외 직구 이런 거 많이들 이제 하시잖아요.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서 책을 하나 구입한다고 생각해 보죠. 제가 아마존에서 책을 구입해요. 저는 이제 소비자로서 책을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소비를 한 것은,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한 책은 어디에 카운트가 되냐면 여기에 카운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카운트가 됩니다. C에.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한데, 이 C는 국내 소비자들이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구입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조정해 줘야 되잖아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소비 지출만을 사실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게 이제 GDP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떤 커렉션을 해줘야 되냐면, 아마존에서 들어온 거나 뭐 여러분 뭐 해외 직구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관을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신고도 미리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세관을 통해서 매년마다, 매해, 매 시점마다 얼마만큼의 금액이 세관을 통과했는지 세관에 다 추적이 돼요. 자, 그러면 세관을 넘어서 들어온 물품들, 이 물품들을 다시 구분을 하는 거죠. 세관을 거쳐 들어온 물품들 중에 과연 소비자의 최종 소비로 간 것과 기업의 투자로 가는 것과 정부 구입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든 뭐 상관없이 어차피 세관을 넘어서 들어온 거는 C로 가든 I로 가든 G로 가는 거잖아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 세관 들어온 금액을 다 합친 다음에 여기서 한꺼번에 빼주면 돼요. 그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비든 투자든 정부든 뭐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했다면 각각 다 여기에 카운트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런 방식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총 수출은 우리가 해외 수출한 거 뭐 달러를 통해서 다 들어오니까요. 쉽게 이제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closed economy니까 net export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볼 필요가 없고요. 외국에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투자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투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는 아까 이제 처음 챕터 2 시작할 때 제가 몇 가지 이제 순서 얘기하면서 인벤토리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네 번째 섹션에선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번째 섹션인가요? 인벤토리 인베스트먼트 재고 투자에서 I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토탈 익스펜디처입니다. 먼저 C부터 시작을 하죠. I는 우리가 없어요. I는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closed economy이기 때문에 대외 부문과, 그러니까 foreign sector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대외 부문과의 이제 뭐 자본 거래, 금융 거래, 뭐 교역 이런 게 없습니다.
I도 제로, 넷 엑스포트도 제로고요. 이제 C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앞서 슬라이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소득을 여기 있죠. 소득을 38 밀리언 달러만큼의 세후 소득을 얻고 이 중에 일부를 코코넛 소비에 쓰고요. 지출하고 그 중에 또 일부를 레스토랑 음식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합이 이제 38 밀리언 달러였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consumption expenditures라고 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득 중에 일부를 코코넛 구입에 쓰고 8 밀리언 달러, 그 다음에 나머지 30 밀리언 달러를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구입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는 민간 소비 지출, 이걸 제가 빠뜨렸네요. 이걸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38 밀리언 달러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은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정부 지출 간단합니다. 정부 지출은 이제 내셔널 디펜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군인들한테 지급하는 급여, 임금, 이것이 이제 정부 지출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5 밀리언 달러, 간단하죠. 이 둘을 합치면 이게 바로 지출 측면에서의 GDP입니다. 그래서 C는 38 밀리언 달러를 쓰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5.5 밀리언 달러를 합치면 43.5 밀리언 달러예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43.5고요. 돌아가 보면 프로덕트 어프로치에서 우리가 얻은 값이 바로 43.5죠. 이건 우연히 같아진 게 아니고요. GDP를 계산하는 방법 때문에 이게 이제 같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소득 측면에서의 GDP까지 본 다음에 제가 문자로 좀 정리를 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이 셋이 왜 같아지는지를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인컴 어프로치고요. 인컴 어프로치는 생산 활동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이 얻은 소득을 합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산 활동에 기여한 경제 주체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에이전트라고 표현한 것은 컨슈머들만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코코넛 생산 기업이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그냥 머신으로 생각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에이전트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코코넛 생산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거버먼트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뭐 법인의 개념이죠. 법인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어서요.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은 이제 기업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이 창출해내는 이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의 항목들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제 소득 측면에서의 GDP를 계산을 할 때 몇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피용자 보수, 두 번째가 영업잉여, 세 번째가 재산소득, 네 번째가 생산 및 수입세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뭐 정확히 우리 이그젬플하고 1대1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략 피용자 보수는 이제 임금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고 영업잉여는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애프터 텍스 프로핏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이라고 볼 수 있고 세후 이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소득은 이자 혹은 임대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그젬플에서 임대료는 없으니까요. 이자, 인터레스트 인컴이라고 볼 수 있고 0.5 밀리언이었죠. 코코넛 생산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바로 그 이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산 및 수입세는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텍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정부에 내는 세금 1 밀리언 달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들어가지 않아요. 소득세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나중에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소득세는 제외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라든가 이제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세금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 소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에서 이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과정에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세금들만 우리가 인컴 항목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합니다. 인컴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컨슈머들의 인컴은 임금소득 있죠. 네, 임금소득은 코코넛 생산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임금 더하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더하기 그 다음에 거버먼트에서 국방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받는 임금을 합치면 14.5 밀리언 달러스였고요. 그 다음에 코코넛 생산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레스토랑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애프터 텍스 프로핏으로부터 얻는 배당 소득, 디비던지가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13 밀리언 달러스와 11 밀리언 달러스, 그래서 24 밀리언 달러스고요. 자, 제가 여기에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기업들의 문제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자 소득은 0.5 밀리언 달러스. 이 바로 이제 소비자들의 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코넛 생산 기업의 애프터 텍스 프로핏은 13 밀리언 달러스. 그 다음에 텍스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텍스 프로핏은 레스토랑의 경우에 11 밀리언 달러스, 텍스는 3 밀리언 달러스입니다. 자, 이걸 다 합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애프터 텍스 프로핏은 이제 배당 소득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스토랑의 애프터 텍스 프로핏도 소비자들에게 배당 소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24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의 합이냐면 이 13과 이 11의 합이었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애프터 텍스 프로핏도 우리가 카운트를 하고 소비자들의 배당 소득도 우리가 카운트를 해버리면 이건 이제 더블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비던드를 우리가 2번 카운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프터 텍스 프로핏은 남겨두고 이제 배당 소득을 우리가 카운트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득들을 다 합치면 돼요. 소비자는 15,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24, 그 다음에 이쪽은 15와 같고요. 이쪽을 더하면 24에 25, 24에 뭐죠? 28.5가 되겠네요. 28.5.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43.5가 됩니다. So wage income, after tax profit, 디비던드와 같은 거니까요. 디비던드를 쓰든가 아니면 after tax profit을 쓰든가 둘 다 카운트하면은 중복 계상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소득, 그 다음에 세금. 자, 여기에 어떤 세금과 어떤 세금만 들어갔냐면 두 기업이 부담한 세금만 들어가 있지 컨슈머들의 세금 1 밀리언 달러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들어가게 되면 안 돼요. 그건 소득으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컴 어프로치로부터 우리가 얻은 소득 측면의 GDP는 43.5 밀리언 달러스와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측면에서의 GDP는 무엇과 같냐면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고요. 다시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라고 하는 이제 결과를 간단하게 이그젬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결과를 제가 문자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문자로 표시를 하거나 숫자를 표시를 해도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문자로 표현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또 구체적인 숫자의 이그젬플을 뉴메리컬 이그젬플을 주면 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반대로 숫자는 또 이해가 되는데 문자로 표현하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지금 이렇게 문자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거고요. 제가 문자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장점은 일반화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그 생산 측면, 부가가치 합계죠. 생산 측면, 그 다음에 지출 측면, 소득 측면에서 분배 국민 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소득 측면에서의 GDP가 같아지는지를 비교적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코코넛 프로듀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면
자, 애프터 텍스 프로핏을 이제 코코넛 프로듀서를 제가 편의상 A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코코넛 프로듀서의 애프터 텍스 프로핏이 파이 A고 이게 바로 수입입니다.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이게 바로 20 밀리언 달러스겠죠, 그렇죠? 일부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일부는 4 밀리언, 그러니까 맞죠? 4 밀리언 달러스, 8 밀리언 달러스만큼, 그러니까 4 밀리언 코코넛은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레스토랑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 M이 바로 레스토랑으로 간 코코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코넛 생산 기업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이자 지급하고 정부에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TA라고 하면 이제 A가 낸 세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A가 지급한 임금 이건 다 소비자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이 모두 30 밀리언 달러만큼의 음식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 M이 바로 코코넛 생산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코코넛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그래서 B가 지급하는 임금이고 TB는 B가 정부에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 B는 B의 After Tax Profit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문제로 넘어가서 정부는 이제 조세 수입과 정부 지출이 이제 같아진다는 걸 확인을 했었어요. 조세 수입은 경제 주체 셋으로부터 오죠. 첫 번째는 코코넛 프로듀서, 두 번째는 레스토랑, 세 번째는 소비자들입니다. 그래서 A가 낸 세금, B가 낸 세금, C가 낸 세금인데 이렇게 B가 낸 세금, A가 낸 세금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소비자들이 낸 세금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내셔널 디펜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그래서 여기서 C가 바로 소비자들을 가리키는 건 이거 조금 이제 기호가 애매하긴 한데요. 이건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컨슈머는 두 가지 재화를 소비를 하는데 바로 코코넛 프로듀서가 생산한 코코넛을 직접 구입하기도 하고요. 자, 이게 바로 8 밀리언 달러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구입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YB와 같아요. 이 수입이 30 밀리언 달러고 소비자들이 구입한 거니까 바로 30 밀리언 달러와 같겠죠. 바로 이게 지출 측면의 GDP에서 C에 해당하는 바로 그 값이고요. 제가 그냥 똑같은 변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G라고 하는 변수는 바로 컨슈머들의 소득을 합계해 놓은, 모두 더해 놓은 것이고요. 소득의 합계입니다. 첫 번째 임금 소득은 A로부터 받는 임금, B로부터 받는 임금,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받는 임금을 합치면 이게 웨이지 인컴이고, 그 다음에 디비던드가 있겠죠. 배당 소득. 코코넛 생산 기업의 애프터 텍스 프로핏을 배당 소득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을 이제 배당 소득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코넛 프로듀서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제 이자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C가 내는 세금이에요. 빼줘야겠죠. 이게 바로 소득 G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GDP를 같은 방식으로 추계를 하려고 해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